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미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요청해주신 거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이라는 지문 한번 같이 해설해볼게요. 얘는 논리학 지문이죠. 그리고 이 지문 자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렵고도 중요한 걸로. 근데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저는 이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또 나올까요 이게? 뭐 나오면 나왔나 보다 하겠지만 저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뭐 개인적인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런 예상은 잘 못하는데 이게 왜 또 나오겠어요 지금 상황. 코로나 시국에 뭐 비문학 한번 어려워봐라 이렇게 낼 것인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논리학을 이 지문을 대비하려면 논리학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논리학에 대한 공부를 제가 조금 해보다가 포기했는데 해보다 보니까 수능이 국어가 이 수준이라면 논리학은 여기서 노는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틀로서 도구로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는데 너무 어렵고 너무 오바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포기를 한 상태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지문은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설한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과 좀 차별점이라면 저는 논리학을 1도 몰라요. 그래서 약간 유식한 해설들, 그분들의 해설이 존재한다면 저는 약간 무식한 해설이라는 점을 조금 참고하고 봐주시고요. 약간 논리학 1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풀었어야 됐나에 대한 접근 방법 공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가볼게요. 저는 언제나 똑같이 풉니다. 전체 내용일치 문제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근데 이거 보자마자 조금 안타까웠어요. 아, 짜증나. 왜? 일치하는 거 물어봐서 좀 짜증나요. 딱 봐도 이 집은 어려운 거 느껴지거든요. 저 실전에서도 느꼈었어요. 근데 일치하는 걸 고르라고 해서 아, 힌트가 많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갔죠. 1번부터 볼게요. 1번. 배중률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배중률이라는 건 키워드니까 일단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선택지를 읽고 바로 질문을 만든다? 오바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일단 배중률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 지문을 읽었는데 배중률을 모른다? 그러면 어차피 1번 문제 못 푸는 건 똑같잖아요. 배중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알아야 해요. 또 하나 가능세계라는 게 뭐지? 그리고 배중률은 예외가 없는 무조건적인 건가? 이런 생각? 2번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 제가 할 건 이게 다였어요. vs 가능 세계 정도. 현실 세계가 있고 가능 세계가 있어요. 이 지문을 읽고 나서는 분명히 가능 세계와 현실 세계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각각의 개념은 어떠한 것인지, 물론 현실 세계는 우리가 아는 거지만 가능 세계는 이 현실 세계와 다르게 뭘 알아야 하는 내용인지 그걸 파악하지 않으면 지문을 읽었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3번.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가 있다. 이게 뭔 소리야? 필연적인 명제라는 건 언제나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필연적인 명제라는 게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 있어도 괜찮? 저 이렇게 써놓는 편이에요. 왜 3번은 갑자기 주절주절 길게 쓰는지 아세요? 1번과 2번에서 별로 내가 한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텐션이 안 올라요. 그래서 뭐라도 막 쓰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건 필연적인 명제는 가능세계에서 성립하지 않아도 현실 세계에서만 무조건 성립하면 되는 건가? 이런 뻘 예상까지 해보는 거예요. 지문 다 읽고 왔으니까 알고 있죠. 이게 뻘 예상이라는 거. 하지만 문제만 보고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작업이니까 상관없어요. 4번 무모순율에 의하면 키워드네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P와 물결 P. 솔직히 전 이 물결 P라는 기호는 들어본 적 있어서 알아요. 논리학 공부하다 때렸었다고 했잖아요. 뭔지는 알아요. 근데 일단 처음 볼 때는 그냥 물결 P잖아요. 이게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이게 뭐길래 무모순율은 모순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 법칙 아닐까요? 근데 얘랑 얘가 모순이면 4번은 지워져요.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전 모순이라는 걸 알고 있죠. 국어를 했으니까.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두 개가 모순이면 4번은 어이없게 지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에는 이렇게 어이없는 선택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번이 어이없는 선택지일 확률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5번.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면 B다의 참거짓은 A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전통 논리학,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펼쳐놓으면 좋아요. 참거짓 결정 조건.
A의 참거짓 상관없음 이렇게 최대한 펼쳐놓은 기억이 나중에 어렴풋한 기억으로 바뀌어서 지문 읽는 거랑 만나서 딱 할 거예요. 하면 돌아가면 돼요. 물론 1번 문제의 5개의 선택지 우리에게 예상하게 무언가를 주는 건 거의 없기도 해요. 하지만 1번 문제를 이제 여기까지 분석했으면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차분하게. 확인할 3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배중률, 무모순율, 전통논리학. 기억해서 외워라. 까먹으면 틀릴 거야. 이게 아니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요만큼이라도 기억나죠. 또 가능세계와 현실세계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그 VS를 잘해야만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리고 피와 물결피, 이딴 기호는 뭔지 그게 깔끔해질 때까지 지문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따 말하겠지만 처음에 저는 예상하지 못해서 공유하지 않았지만 가능과 필연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또 나중엔 알면 좋겠다. 이것까지 만약 분석해를 했으면 진짜 대박이었고요. 근데 이건 이따가 지문에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건 언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문 따라가다 봐도 2번과 3번이 VS 되는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문을 읽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 먼저 공유하면요. 비문학이 어렵게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분에 대한 이해라고까지도 안 할게요. 부분에 대한 끄덕끄덕은 돼야 돼요. 이건 지난번에 그 필기, 메모에 대한 영상 찍었을 때 했던 얘기와 비슷한데요. 머리 속도랑 눈 속도 맞춰주는 거. 눈으로는 쭉 가는데 끄덕끄덕 안 된 채로 더 읽어요. 망한다니까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분에 대해 끄덕끄덕 하면서 속도 맞춰가면서 읽으세요. 저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좀 늘려주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 뭐 이런 거로 쓰는 편이에요. 각 문단 끝에다가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고 이렇게 쓰고 지나간다니까요. 이 메모라는 건 왜 하냐면 나의 이해 상황을 조절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냥 나한테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지령 내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유치하면 하지 마세요. 다만 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해력이 좀 딸려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 읽어보세요. 읽었다 치고 들어갈게요. 두 명자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건 뭐 모순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싱거운 얘기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개념과 사례라고 말할 건데 사례 혹은 예시죠. 개념이 있고 사례 혹은 예시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보통 많은 여러 과목들을 하다 보면 사례는 묶어서 버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비문학에서는 사례가 더 중요해요. 봐봐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이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시도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면 사례를 편안하게 읽으면서 끄덕끄덕의 도구로 쓰세요. 근데 이해 시도가 실패했을 땐 사례에 가서 이해 시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때 끄덕끄덕이 된다. 사례에서 만약에 이해가 안 돼? 그럼 사례를 계속 더 읽어야 돼요. 내 말로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례에서 끄덕끄덕이 완료되죠? 그러면 돌아오세요. 개념으로. 개념으로 돌아와서 개념을 다시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이구나.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개념과 사례는 언제나 그런 관계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약간의 잔소리였고 해볼게요.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물결 P는 모순관계이다. 이 물결 P라고 하는 게 정말 무식한 얘기죠. 원래는 not P라고 읽더라고요. not P는 모순관계이다. 기호 물결은 부정을 나타낸다. 모순관계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까 개념의 이해를 사례가 돕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이해가 안 갈 땐 내예시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했으니까 얘가 P고 얘가 not P가 되겠죠. 둘은 뭐다? 모순이다. 하면 끄덕끄덕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가볼게요.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나왔네요, 키워드. 언제나 새로운 내용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기준은 이거예요.
무모순율이라는 말에 대해 능동적으로 먼저 생각하세요. 뭘까? 모순이 없다는 걸까? 거기에 부합하죠? 그럼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닌 거예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얼마나 파악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되는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무모순율을 새롭게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무모순율 돌아가서 판단하면 돼요.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낫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이 뭔 개소리야 하고 지우면 돼요.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 왔다갔다 왔다갔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 왔다갔다의 단점은 뭘까요? 지문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왔다갔다 하면 지문의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왔다갔다를 하면 안 돼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왔다갔다 하는 거에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은 지문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거니까 왔다갔다 하면서도 지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연습해야겠네 하는 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뭐가 맞나요?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왔다갔다의 장점도 살리고 연습하세요. 연습을 통해 지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런 상태가 되세요. 그럼 엄청 이득 보는 건데요. 그런데 기억,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니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왜 끊는지 알아요? 끊는 거에 기준은 없어요. 끊는 건 뭐야? 이럴 때 끊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느 정도의 힌트가 되기도 했죠. 뭐 이거 표시도 그냥 제 맘대로 하는 편입니다. 그런 데가 힌트가 된 건 그런 데 하면서 뭔가 전환되나? 근데 그런 데는 보통 대충 읽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니은이 있으면 둘이 모순일 줄 알았어요. 왜 앞에 실컷 모순, 무모순 얘기했으니까. 근데 모순 관계가 아니래요. 그러면 돌아가서 왜 아닌지 생각해야 돼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가 P라면 얘가 not P가 아니라서 그래요. 돼요? 방금 제가 한 건 대충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알았던 그 내용들을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왜 모순관계가 아니지? 모순관계는 이래야 되는데를 적용한 결과예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가 P라면 not P는 다보탑은 경주에 있지 않다여야 해요. 다만 니은은 그게 아니니까 모순관계가 아니긴 하겠죠. 내용이 뭐든 간에. 이렇게 부분에 대한 끄덕끄덕을 자꾸자꾸 신경 쓰면서 읽어야 돼요. 끄는 건 끄덕끄덕 하려고 읽은 거예요. 지나가 볼게요.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 소재지는 막 그러다가 철학자는 이를 두고 P와 낫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끊지 않아도 돼요. 뭔 개소리야 싶지 않으면 끊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납득을 시도할 거예요. 납득이 성공되지 않으면 다음 문단으로 안 가겠다라는 태도죠. 물론 확인할 키워드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체크하고 갈 거지만. 납득 시도한 저의 결과는 이랬어요. 공유해 볼게요.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가능세계가 있다 라는 말은 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세계가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같은데? 전 요 도구를 통해 얘를 납득했고 끄덕끄덕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 가능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위주로 나오겠지만 저는 머릿속으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너무 어려울 땐 이런 도피처를 마련해 놓고 지나가는 거죠. 납득 시도했죠? 납득이 성공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단 가셔도 돼요. 가볼게요.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문학은 어렵죠? 갑자기? 예, 비문학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원래 어려워서가 맞아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두 번째, 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건 제가 비문학 영상 2강에서 언급한 바 있는 내용인데 지문의 일부가 미션을 줘요. 그 다음 지문을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 하는 미션을 주는데 이렇게 그건 1문단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문단의 첫 줄에서 줄 수도 있고 그걸 굉장히 크게 구조화해서 얘들아 사실 이 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 라고 결과적인 공유를 하면 그게 거시독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지문에서 미션을 줬다. 어떤 미션인지 제가 한번 써볼까요? 저는 미션을 주는데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로 알고 손이 나가지 않는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그 문단 시작이에요.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손으로 할 일이었다고요. 보이나 이거? vs 필연성과 가능성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르지? 기준 잡아봐야겠다. 그게 이 문단에서 할 일이에요. 그 내용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아까 1번 문제에서 문제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예상하게 하고 미션을 줄 때가 있고 지문의 일부가 나머지 지문을 읽어갈 때 할 미션을 줄 때가 또 있다고요. 근데 그걸 했냐고요. 아니면 그냥 대충 읽었냐고요. 그냥 쭉 읽어놓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만 한다니까요. 미션을 수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해볼까요? P는 가능하다는 적어도 P가 하나의 가능세계에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 성립한다는 뜻이다. 대충 읽어서도 여기서 끊고 이젠 다시 가야 돼요. 되냐고요. 가능은 적어도 하나가 기준이고요. 필연적인 건 모든이 기준이에요. 요 vs를 해놨어야 했죠. 가능, 필연적. 여기서 돌아갈 수 있으면 대박이고 그게 아니면 이 문단 읽고 돌아갈게요. 가볼게요.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진 않은 명제는 얘는 가능인가봐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여러분 어떤 가능세계 현실세계 가능세계 나왔어요. 1번 문제 2번 선택지 못 돌아간다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 수업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1번 문제에서 그런 분석을 했던 적이 있다면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못 돌아갈까요? 돌아가 보세요. 갔더니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 성립한다. 이건 뭔 개소리야? 그냥 헛소리죠?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능세계로 말했어야 했고 하나 더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했죠. 가능이란 기준이 그거였으니까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3번이 보이면 좋고 아님 말고 3번은 나중에 판단은 되게 쉽잖아요. 다만 가능과 필연의 vs가 선택지에서도 구현돼 있던 거였어요. 제가 이걸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은 거지 여기까지 했으면 대박이었다고 말했죠. 3번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뭔 개소리죠? 모든 가능세계 성립한다고 했는데 3번도 지워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 더 건졌으면 좋았던 거. 만약 Q이면 Q이다. 이게 필연적인 명제의 예시예요. 근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왜 필연이 아니라 가능일까요? 얘는 Q이면 Q이다가 아니니까 지문 내에서 기준 잡아서 판단하기 하는 건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걸 공유하는 정도로 하고 지나가 볼게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가 된다고요. 왜 어차피 가능, 필연 기준 잡아서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준 것 뿐이니까 가능은 적어도 하나, 필연은 뭐든 기준 잡고 지나갔으면 됐잖아요. 여기 배울 게 많은 부분이 나올 거예요. 해볼게요.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여기부터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헛소리죠. 지금 이해가 도움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겠냐고요.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우리가 실전적으로 얘를 어떻게 읽었었는지를 한번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만 B다라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읽거나 보자고요. A가 거짓인 경우는 그런데도 만약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첫 번째 포인트 읽다가 꿈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왜? 전통 논리학 보자마자 아까 전통 논리학 있었어. 이렇게 누가 되냐고요. 다만 만약 A면 B다 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참거짓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요 전체 틀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생각해보세요. 전통 논리학 보자마자 돌아가는 거 안 된다고 봐요. 저도. 다만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뭐의 요 명제 하나에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심지어 참거짓을 상관없이 이런 말까지 반복돼요. 근데 못 돌아간다고요? 그건 집중력이 낮은 거잖아요. 뭐 저의 주장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 버리시면 돼요. 다만 요 덩어리를 보면 1번 문제에 5번 선택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 봐요.
그럼 돌아가서 1대1 비교대조 빡세게 하는 거죠. 그때 뭐였죠? 참거지도 상관없는 건 B였고 여기는 A라고 하네요. 지워주세요. 답은 1번일 것 같은데 저는 아직 1번이라고 체크 안 할게요. 왜? 저는 배중률이라는 걸 알아야만 하겠고요. 배중률이라는 걸 알기 위한 도구로서 제가 집중력이 낮으니까 집중력 유지대 어떤 도구로 1번 문제 1번 선택지를 활용하려고 일단 냅둘게요. 답은 1번일 것 같아요. 가봅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걸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뭔 개소리야? 근데 우린 이 뭔 개소리야 싶으면서도 더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딱 여기까지 끊어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거 이해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해했어야 되는 수준과 그리고 원래는 이거야 까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볼게요. 이게 빈칸 있으면 무조건 활용하셔야 되는 게 봐봐요. A고 B죠? 얘가 전체예요.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딴 데서 수학 수업을 좀 듣고 왔거든요.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모임하는 게 있어서. 국어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수학 난리 나던데요. 요 정도는 저는 처음엔 이건 너무 어려워 생각했는데 해보세요.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 해서 A가 거짓이면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통으로 얘를 참이라고 규정한대요. 통으로 참이라고 써볼게요. 얘가 거짓이라면 즉 기차를 어차피 못 탔다. 그러니까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래요. 상관없다고? 두 가지예요. 지각을 했다. 참 거짓이니까 지각을 안 했다가 먼저 참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각을 했다. 이건 거짓이겠네요. 왜? 이게 기본이니까 참 거짓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어요? 즉 이 명제는 얘에 상관없이 통으로 참이래요. 즉 내가 만약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 이것도 참이에요. 왜? 어차피 기차를 못 탔기 때문이죠. A가 거짓이라면의 뜻은 이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이거죠. 만약 A이면 이게 A인 거예요. 만약은 빼고. 근데 어차피 A가 아니니까 B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통으로 참이라고 해줄게 이거잖아요. B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가 참이면 지각을 안 했단 얘기고요. 거짓이면 지각을 했단 얘기예요. 즉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안 했다. 오케이 인정. 근데 반대로 네가 만약에 기차를 탔다고 하더라도 지각했을 수도 있어. 이것도 참이다. 즉 1번과 2번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더라면 지각하지 않았다. 참. 내가 만약 8시 기차를 탔더라면 그래도 지각했다. 또 참. 전통 논리학의 입장은 1, 2, 둘 다 참. 이게 누구의 입장? 전통 논리학의 입장. 근데 그럼에도 두 번 나와요. 그럼에도 뭔 얘기냐면 전통 논리학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1만 참이라고 생각하는 듯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1만 참이라고 생각하는 듯 즉 우리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절대 8시 기차를 탔더라도 지각했다 라고 주장하진 않는다. 보통 뭐 우리이기도 하고 여긴 나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원래 이해했어야 되는 실제적인 완벽한 내용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만 했으면 되는지 알아요? 전통 논리학에선 이러지만 우리는 안 그러는 이유는 뭘까? 이 정도면 돼요. 우리가 안 그런다의 내용이 바로 A로 고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 논리학의 요 두 가지가 다 그렇다 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걸지도 모르죠. 실전에선 여러분 전통 논리학과 우리 혹은 나의 생각이 부딪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린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해. 그 이유는 뭘까? 까지만 이해했으면 끝났어요. 그럼 괜찮았다고요. 돼요? 돌려보세요. 영상 강의니까. 전통 논리학에서는 기차를 탔더라도 지각했을 것이다. 또 참.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았다. 둘 다 참. 전통 논리학은
이론적으로는 둘 다 참이야. 근데 나 혹은 우리는 보통 1만 참이라고 생각하지? 기차를 탔더라도 난 지각했을 거야. 이런 주장은 안 한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으로. 왜 그럴까? 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 펼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더러우니까 좀 지우고 갈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가볼게요. 되죠? 그 가능 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얘기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다. 이게 전통 논리학과 다른 생각하는 이유인 거죠. 끝.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 세계에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not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요 말은 앞말에 대한 반복인데 한번 앞말을 넣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말 바꿔볼까요? 기차를 탔을 때 B도 참이다. 이건 뭘까요? 지각을 안 했다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릴 텐데 지각을 안 했다가 참이라고요. B가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한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 왜? 기차 고장 잘 안 나니까. 기차만 타면 지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그런 거. 다면 현실 세계에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not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돼요? 실현되지 않은 경우, 즉 기차를 못 탔을 때 기차 탔다면 그래도 지각했을 거야가 아니라 지각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이해 다 했어요. 왜? 또 지문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면서 난이도를 조금 낮춰주거든요. 느낌 와요? 이건 다른 지문에서 한 적이 있는데 뭐 할까요? 바로 번호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뭐만 찾으면서? 배중률만 찾으면서. 1번 일관성, 2번 포괄성, 3번 완결성. 지금 이해 안 하나요? 왜 하죠? 왜 하죠? 머리 터져요. 왜 하죠? 지금 이것까지 왜 난이도를 왜 스스로 올리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다가 독립성 번호 붙이고 배중률 어딨어? 배중률이 성립한다. 이게 뭔데요? P에 대해 P이거나 뭐야? 그냥 모순이랑 똑같은 거잖아. 돌아가 볼게요. 모든 가능세계 성립한다. 왜? 배중률은? 있나? 어느 세계에서든 끝났네요. 이해할 필요가 없이 답은 1번이었고 이제 지나가면 돼요. 마지막 문단은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급의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가는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기억을 쓰고 니은을 쓰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점수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 다 쓰세요. 이 두 가지는 뭐가 아니다? 모순이 아니다. 왜? 얘가 P면 얘가 not P가 아니니까. 되죠? 가봅니다. 기억이 성립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왜? 필연이 아니니까. 지우세요. 기준은 윗글인 거 보이죠? 갑자기 선택지를 보고 새로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윗글에서 알았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2번.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실전에서 이랬을걸요?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 뭔 개소리야?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의심스럽죠. 실전에선 앞말은 뭔 개소리야? 뒤에는 의심스럽다 정도였을 거예요. 이따가 2번 해설 다시 해볼게요. 3번. 니은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왜? 얘랑 모순관계인 건 개성에
있다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돼요? 4번. 니은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니은이 거짓이라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다가 거짓이면 반대는 참일걸요? 있을 수 없다가 참이니까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겠죠. 왜?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 없다가 참이니까. 있을 수 없다가 참이니까. 이게 저의 이해 수준입니다. 치워주세요. 5번. 기억과 니은은 현실 세계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왜? 모순이 아니니까. 답은 2번일 거예요. 2번을 이제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확한 해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번.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이 말을 본문에 있는 말로 고치세요. 뭐죠 이거? 필연. 성립하는 가능세계. 모든 가능세계.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기억은 필연이다. 기억은 필연이 아니죠? 아니죠?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바꾸기를 따라락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긴 했죠. 물론 실전에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번이 의심스러워 나머지를 지우고 2번. 이게 실전적인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2번의 앞말을 일단 본문에 있는 말로 바꾸세요. 만약 Q이면 Q이다로. 그 순간에 뒤에 성립하는 가능세계라는 건 필연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모든 가능세계죠. 모든 가능세계로 바뀌고 모든 가능세계에서 기억은 언제나 참이다 라고 바뀌어요. 즉 기억은 필연이다 라는 말로 바뀌니까 기억은 필연이 아니라는 걸 아까 1번에서 지웠잖아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되나요? 바꾸기를 쫘락 하면 뒤에까지 바뀌어서 갑자기 기억은 필연이냐 라고 묻는 선택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좀 허접이라고 느끼는 건 얘를 이해로 풀었단 말이죠. 근데 아마 이것도 논리학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3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적절한 걸 묻잖아요. 미리 답을 만드세요. 그리고 선택지의 인상을 보세요. 짧지 않죠? 미리 답을 상세하게 만드세요. 중요합니다. A.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대충 하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높은 쪽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지. 근데 상세하게 만들면 이렇게 돼요. 만약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은 게 지각한 거보다 유사성이 높고요. 유사성이 낮으니까 그렇죠. 지각을 하는 건 어떤 건데? 포장 같은 거. 얘는 무사히 도착. 이것 때문에 얘를 높게 평가하고 얘를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했죠? 이젠 그 말과 가장 가까운 걸 고르세요. 뭐 중간중간에 함정들이 있긴 하죠.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세계가, 가능세계가 유사성이 높다. 괜찮네요. 근데 이거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뭔 소리냐고요.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해야겠죠. 그러다가 답은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보다 유사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유,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NG가 나서 4번 문제 두 번째 촬영입니다. 참고로 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얘는 이의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셔갖고 제가 이해를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이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 이의제기 내용도 꼭 이거 보고 찾아보세요. 이거를 뭐 끝까지 알고 싶다면.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래요. 얼핏 보면 우리가 아는 건 모순밖에 없으니까 모순인가 했지만 모순이 아니라고 말했죠.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뭔 말인지 모를 땐 써보세요. 참은 안 돼요. 하지만 참 거짓 되고요. 거짓 참 되고요. 그죠? 그 다음 거짓이 된대요. 전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왜?
이게 모순과 다른 점이에요. 우린 모순밖에 모르니까 모순과 뭐가 다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둘 다 거짓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원래 모순은 둘 다 거짓이면 안 돼요. 하나가 무조건 참여해야 되잖아요. 한 학생이 연필을 쓴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둘 다 아니겠네요. 뭐 참고로 말한다면 보기 문제를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어요. 사고력이지. 뭐 3명의 학생이 연필을 쓴다고 해볼까요? 그럼 둘 다 거짓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죠.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무조건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있는 걸 느껴야 돼요. 아까 1, 2, 3, 4 번호만 붙여놓고 치워놓은 그 문단 있죠? 그 문단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1, 2, 3, 4 일관성, 포괄성, 또 뭐였지? 완결성, 독립성. 이건 지난번에 풀었던 그 문제에서 똑같은데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의 말뜻을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기준은 지문에서 잡아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미리 뭐 읽었고 여러분도 읽었으니까 해보면 얘는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세계는 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쓰는 거죠. 얘는 가능세계가 있다. 완결성은 배중률이 언제나 성립한다. 독립성은 각 가능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요거 기준만 가지고 먼저 판단해 볼게요. 1번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일단 뒤에 독립성 내용이 딱 보이면 지워주시면 돼요. 얘 지울게요. 완결성에 대한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완결성은 배중률이어야 되는데 배중률의 내용은 모순 중에 하나 참, 하나 거짓, 모순일 때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거짓, 하나는 거짓인 거. 그게 언제나 성립한다.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즉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아니요. 둘 다 거짓인 것도 존재한다고 했고 그게 뭐 내용이고 그건. 그 전에 완결성이 되려면 둘이 모순이어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말을 바꾼 적이 없이 그냥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면 완결성에서 적절하지 않게 돼요. 얘는 맞고 얘는 적절하지 않게 되죠. 1번 지울게요. 2번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포괄성 기준 잡으세요.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은 분리돼서 존재한다. 또 독립성 뒤에 내용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얘는 적절한 거예요. 다만 포괄성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둘의 관계가 에바 아니에요?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한다면 거기에 해당한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되게 싱거운 내용이었어야 돼요. 근데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갑자기 연필을 쓴다? 뭔 개소리야? 지워주시고요. 3번 이게 복수정답 논란이 있는 이것도 답이다 라는 이의제기들을 하신 거예요. 똑똑한 분들이. 전 잘 모릅니다. 일단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 풀어보면 가능세계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 완결성은 참 거짓 그 배중률이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그럼 둘이 모순이어야 돼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 쓰지 않는다가 모순인가요? 모든이라고 해야 모순이겠죠? 그래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게 되니까. 3번 빠이. 4번 포괄성. 모든 학생이 연필 쓴다. 맨 앞에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연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왜? 참이거나 참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참이라면? 가능하다면 그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하는 게 포괄성이었고 어려운 것들을 지나오다 보면 포괄성은 더 이상 판단할 게 많지 않은 포괄성에는 다른 걸 같이 엮어준 게 아니에요. 포괄성만 맞으면 돼요. 4번 답인 것 같은데 5번 일관성에 따르면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 뭔 소리야? 얘는 가능하지 않으면 존재 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겠군부터 오바죠? 얘 지워주고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여기에 이제 엄청난 논리학적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그 유튜브의 이해황님의 이의제기까지 참고하면 아마 4번 문제풀이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NG 때문에 아마 3번 다음에 4번 이어지는 게 매끄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예 헛소리 해가지고 바꿔 찍었고 어쨌든 간에 요청해 주셨던 그 가능세계 지문 저는 이렇게 풀었다는 거 정도를 공유하는 내용이었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선 배울 것들이 많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공부 대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라는 내용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